예, 눈으로 보는 라디오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입니다. 오늘도 월간조선의 정광성 기자님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재미나요. 우리 지금 세 번째 시간을 하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탈북자라고 하면 좀 안 되겠지만 그분들과 하는 것보다는 조금 틀려요. 아, 그렇습니까? 아, 다행입니다. 기자 냄새가 팍팍 풍기고 아닙니다. 우리 네. 다른 분들처럼 확 열정적으로 하진 않으시지만 네. 그래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고 보다 중요하게는 제가 배워요. 아, 기자들 그리고 요즘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제가 많이 배워요. 네, 아, 고맙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월간조선에 난 기사를 가지고 좀 그 뒷이야기라든가 내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북한의 백공구 상무 이건 뭐 여러 탈북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한번 정리를 좀 명쾌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백공구 일단 상무. 백공구 상무라고 이제 명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북한 안에서는 백공구 그룹바라고 또 네. 이제 그런 그룹바라는 게 이제 러시아 그렇죠. 말이죠. 네. 이제 비상설 기구인데요. 이게 비상설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성을 있다 보니까 거의 상설처럼 돼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라고 했을 때 전국 각지에 퍼져서 그러니까 비사회주의,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 반하는 행동.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백공구 상무 같은 경우는 문화 쪽으로 하더라고요. 문화 콘텐츠 쪽으로 이제 단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 영화, 드라마, 이제 서양의 그 영화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민들 안에서 못 보게 단속을 하는 이런 거라서 그런 일을 하는데 최근에 이게 제가 그 자료를 이제 입수를 한 거는 이제 북한 내부 백공구 상무에서 그 만든 리스트를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보지 말아야 될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부르지 말아야 할 노래. 그리고 부르지 말아야 할 노래의 창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수가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던 거는 이제 남한이나 서양의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들이 있지만 예전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재밌게 봤던 드라마, 이게 드라마라고 하면 장편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래들. 그러니까 되게 제가 있을 때는 정말 혁명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말하면 혁명적으로 잘 불렀던 노래들이 이제 그 다수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놀라서 이제 그 기사를 좀 한번 쓰게 됐는데 이게 좀 안에서도 이제 백공구 상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면서 시작되면서 이제 그때 탈북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정말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이 만들었지만 북한 정권이 만들었지만 보지 말아야 될 영상물이 너무나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 처음 들어요. 아, 그러네.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경우 대홍단 책임비서라고 해서 예전에 대홍단 군에서 이제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고난행군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대홍단에서 감자 농사를 해서 이제 전국에 이제 뭐 식량 대처한다라고 해서 이제 감자 농사를 이제 한창 막 선전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홍단의 책임비서라는 사람이 일 잘하고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소설을 이제 하는데 이제 대홍단 책임비서 그 리스트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때 정말 좋은 영화라고 막 엄청 북한 TV에서도 엄청 막 많이 해주고 했었는데 이게 왜 있지라고 해가지고 앞서 소설 이야기도 하셨는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에서 당국이 승인해서 내보냈던 소설은 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다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성택이 관련된 관련 소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홍단 책임비서의 그 주인공의 그분이 이제 다수의 영화에 출연했더라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네, 북한에서 만든 이제 하면 음악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에도 다수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제 다 못 보게 하고 노래도 듣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김일성이 무슨 유일세상 체계 할 때 같이 빨치산했던 사람들도 이제 단파로 걸리면 싸그리 없애버리듯이 그렇죠. 지금 장성택 그냥 영혼을 완전히 지워버리네요. 거기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한유 열풍을 막기 위해서 남한 노래 창법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창법을 어떻게 금지하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참 제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과도기라고 해야 되는 1990년도 후반에 고난의 행군의 시작에서부터 시장 개방부터 이제 북한의 남한 한류 그러니까 북한의 한류가 이제 들어가는 딱 그 시대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딱 그때 그 젊은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그때도 이제 남한 노래가 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발라드라기보다는 트로트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가수가 이제 태진아 대선생님 그리고 뭐 나훈아 씨 이렇게 뭐 나훈아 선생님 뭐 이런 트로트 가수들이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남한 창법이라고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북한 노래에다가 이런 바이브레이션 같은 거 넣어서 이제 남한식의 하 이제 해서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게 돼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그 탈북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요즘은 그때 시대에서는 트로트가 유명했지만 지금은 뭐 아이돌 그룹 노래도 그렇고 걸그룹 노래도 그렇고 이제 발라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따라한다 보니까 이제 북한 노래도 그런 식으로 따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백건부 상무의 리스트에 딱 나오나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저도 이제 그 자료를 아직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에 딱 명시돼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 노래서 보니까 사진 자료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 때는 그 아마 90년대 초반이니까 거기서는 그 군단 선전돼 있다 보니까 네네. 나름대로 아주 첨단을 달렸어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장교니까 날 모르게 한다고 네. 그 공사 현장 나가서 현장에 극장에 들어가서 그 문화회관 들어가서 다 창문 가리고 네네. 자기네끼리 춤을 추는데 내가 지나가서 창문 봤어. 이야 군복 입은 여자애들이 그 디스코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데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혼나긴 했습니다만 자 그 보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앞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환영을 하고 네네네. 북한 당국이 네네. 그 주민들에게는 삼성 제품 절대로 쓰지 말라 이랬다면서요. 네. 이게 좀 돌아가서 보면 2000년대 이제 그 첫 1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대중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북한에서 이제 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저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죠. 이제 이건희 회장을 북한에서 초청을 하려고. 네. 무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정부 당국자에게서 이제 그 취재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무단한 노력을 했지만 이건희 회장께서는 가지를 않았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평양 정상을 회담을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끌려갔지. 그렇죠. 네. 특별시험단을 끌려갔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라는 그룹이 북한에 들어올 수 있다면 수많은 투자 유치가 되고 이제 그런 걸 노리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정말 그 대표님도 보셨겠지만 영상에서 정말 북한 그 경제 관료들이 얼마나 막 칭찬을 합니까? 이재용 부회장에서 막 이제 되게 친한 척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공부 상무의 그 리스트 안에는 진짜 딱 삼성이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예, 삼성이라고 영어로 써 있고 삼성이라는 그 제품 이게 명이 들어간 거는 모든 것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말 때 대하여라고 이제 딱 밝혔습니다. 근데 하나가 궁금한데 북한 사람들 용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그렇죠. 학교에서 러시아도 배우지만 그 실상으로 쓰지 않다 보니까 사실 용어를 뭐 간판이고 잘 몰라요. 그렇죠. 어떤 탈북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 우리 삼성 썼다고 그래서 야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삼성인지는 모르고 썼어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아나요 북한 사람들이? 일단은 들어올 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한창 외제 제품이 들어온 게 이제 그 일본 제품이거든요. 파나소닉, 토시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읽었습니까? 못 읽었죠. 토시바라고 하니까 이제 토시바인 거라고 하고 이제 삼성이라고 하니까 삼성인가 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쓰는 것을 이제 당국에서 백공부 상보를 통해서 그걸 쓰지 말라고. 용어로 뭐 여기 나오잖아요. SAM, SUNG 이렇게 하면 여상표 쓰지 말라라고 이제 그 상표 있는 이게 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모든 제품들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에서 이제 가장 유행하는 게 삼성 스마트폰이랍니다.
북한에서 이제 핸드폰 사용을 허가하면서 다른 중국 사람들도 들어왔지만 그래도 가장 인기 좋은 거는 이제 삼성 휴대폰이고 그다음에 애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삼성 전 그 휴대폰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가구 그 이렇게 전 냉장고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조차도 쓰지 말라라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야 진짜 북한답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게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남북 하에 모두 평화에 모두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도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이 하해하고 정말 그 북한의 문이 열리면 솔직히 제일 기뻐해야 될 게 사람들은 저희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북한 그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고향인데. 남북이 잘 돼서 평화가 돼서 가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가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 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 북한 정권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평화에 모두 나오는 것처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나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삼성이라는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로 이제 북한이 이게 정말로 평화를 원해서 김정은이가 평화를 원해서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참 뒷전이 돼요. 그렇습니다. 뭐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보지 말라 한 건 그거고 대놓고 요새는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갔는데 입어라고요. 먹고 먹으러 냉면이 넘어가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막가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히 뭐 그 리성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발언을 냉면에 목구멍을 잘 넘어가냐라는 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손님 초대를 해놓고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저들의 본질을 제대로 아직 깨뜨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거 이성건이 걔가 혼자서 막 그냥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 계산하고 곧 계산된 그 계산의 근거에서 말 한마디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게 아주 무경각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우리 마지막 시간적으로 좀 그래서 그런데 북한에서 자기네가 했던 것도 못하게 하는 망측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것 같아요. 북극성 메아리 악단의 노래를 금지한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그 대남 방송 북극성 메아리 악단이라는 자체가 북한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뭐 처음 들었어요. 네, 북한에는 이제 나중에 알려진 건데요. 이게 북극성 메아리 악단은 대남 방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악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그런 비슷한 악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거나 이제 춤을 이런 비디오를 찍어서 보낸다든가 이제 이런 거를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단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남한 창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의 창법을 계속하면 대남 방송을 하는데 그런 창법을 하면 듣기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한식의 창법을 북한 노래에 접목시켜서 부르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도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그런 게 비디오가 북한 전역에 퍼지지 말아야 될 게 퍼지면서 이제 여기서 또 남한 창법이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퍼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북극성 대남 방송 이제 그 악단인 북극성 메아리 악단 자체를 노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백공구 상무가 한 10여 년째 지금 계속 활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남선 드라마, 남선 노래. 그 저희도 옛날에 백공구 상무 자료를 내부 자료를 좀 잠깐 봤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군대에 나갈 때 남선 노래 수첩에 적어가는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참 북한이 저거 통제하기 힘들겠다. 다른 건 통제가 가능한데 문화 예술을 가지고 파고드는 걸 어떻게? 그건 절대로 통제 못하는 게 제가 왜냐면 그걸 체험하고 왔거든요. 이제 그때 북한에 있을 때 좀 남한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이제 지금도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올인이라는 드라마 2003년도에 만들어진 올인. 그 이병헌 씨와 이제 그 송혜교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인데요. 야 그걸 보고 저는 충격 먹었어요, 솔직히. 너무나 저기 해가지고 그 북한에 있을 때 계속 그러니까 처음 본 영화를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정말 친한 친구 집에 가서 처음 보게 됐는데
그 한 편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예, 머리나 마음적으로 이건 남조선의 괴뢰들 영화니까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있는데 한 번 딱 보고 나니까 집에 계속 그 생각을. 예. 그다음부터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다른 거 이제 그렇게 조금씩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이제 안 좋은 교육을 많이 하죠. 우리보다 북한보다 더 어렵고 이제 힘들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고 이제 남쪽이 미군의 이제 노예로 살고 있고 우리가 식민지고. 해방시켜 줘야 된다 이제 막 그런 교육을 받고 사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뭘 배웠을까? 내가 배우는 건 너무 다른데라는 생각부터 이제 조금 들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의 북한의 20, 30대에게는 너무나 내리 속에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불이 뽑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저 친구 중에 최근에 탈북한 친구인데 북한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뭐냐 했더니 자기가 탈북을 열심히 하고 오려고 할 때 가정 후회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오려고 할 때 그 자기 아들을 휴대폰에서 그 SD 카드를 뽑아서 깨버렸대요. 그렇게 16살 난 아들이 서럽게 울더래요. 그렇게 서러울 수는 없대요. 그 남순 노래 가지고 있었대. 그 지금도 가슴 아파하는 거야. 내가 그걸 왜 깨고 왔을까.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너무나 깊숙이 파고드는 게 한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